네, 그래서 지금까지 임용시험의 출제 경향을 봤을 때 이렇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을 살펴보면 교직관, 수업지도, 생활지도, 조직생활, 그리고 최신교육 이렇게 5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한 번씩 짚어보고 작년에 어디서 그렇게 질문이 많이 나왔는지를 한번 기출 문제를 통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교직관은 제가 생각할 때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직관이 잘 잡혀 있는 교사라면 수업 지도도 생활 지도도 조직 생활도 그리고 최신 교육까지도 모두 다 통일감이 있는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직관을 가장 먼저 세우고 가는 것이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교직관 속에는 교사상이 어떠한지 그리고 교사로서 갖춰야 되는 역량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이 교사로서 학생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까지 다양한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교직관을 세우는 작업이 저는 사실 가장 재밌는 파트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차 시험까지는 우리가 나의 이야기를 할 기회도 없었고 내가 생각하는 학교는 무엇인지 고민해 볼 틈도 없었지만 우리는 사실 왜 교사가 돼야 되지? 왜 그 많고 많은 직업 중에 나는 교사를 하고 싶지? 나는 어떤 교사가 되고 싶지라는 고민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 안에 모두 녹여낸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면접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요. 교사의 가장 기본 업무가 무엇이냐? 라고 하면 당연히 수업이 되겠죠. 담임, 생활 지도를 안 하는 교사는 있어도 수업을 안 하는 교사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수업 지도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수업의 주체에 따라서 수업의 목적에 따라서 질문이 나뉩니다. 그래서 이 수업 상황이라고 한다면 수업 상황은 보통 교사, 학생 이 2가지 주체가 있고요. 이 중에서도 목적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더 잘 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은 아까처럼 최신 기기를 활용한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것을 할 때 어떻게 하락을 막을 수 있을까? 이러한 하락 상황, 이러한 문제 상황을 어떻게 막을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럴 때 학생 관점으로 가든지 교사 관점으로 가든지 이런 것들을 취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주체와 목적에 따라서 문제를 나누는 것들은 나머지 카테고리도 마찬가지로 이어지게 됩니다. 3번째 유형은 생활 지도입니다. 우리가 교사가 되면은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기도 하지만 담임을 맡기도 하고 부서에서 업무를 하면서 학생들의 생활을 지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하는 주체들로는 학급도 있고요. 동아리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학생들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교사가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고요. 안전과 같은 생활도 학교에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활 지도와 관련된 부분들을 어떤 주체들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을 때 그것을 상승시켜 줄 수 있는지 하락을 막을 수 있는지 그러한 질문들을 생활 지도에서 하게 됩니다. 가장 쉬운 예로는 학급 활동 뭐 할래? 이런 질문도 있고요. 학생끼리 싸웠어. 어떻게 해결해 줄 거야? 라면서 생활 지도에 관해서 선생님의 전문성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활 지도까지 3번째 유형을 알아봤고요. 4번째 유형은 재밌습니다. 우리가 사실 교사가 된다고 하면은 수업하는 거랑 담임하는 건 생각하는데 이 조직생활, 어떠한 조직, 학교라는 조직에서 생활한다는 것을 간과하기가 쉬워요. 저도 마찬가지로 교사가 되기 전과 교사가 되고 난 후에 가장 생각이 달라진 부분이 바로 이 조직생활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혼자서 생활하는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커다란 학교라는 조직 안에 속해 있는 한 명의 조직원으로서도 기능을 해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그렇게 면접관 분들이 저희와 같은 신규 교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30년 이상 이 조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이 면접관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생활 파트도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생소하면서 또 여기서 감점이 많이 일어나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동료 교사라는 주체, 학부모라는 주체, 지역사회, 그리고 전학공, 전문적 학습 공동체 혹은 교원학습 공동체라고도 하죠. 이러한 교사들끼리 어울려지는 그러한 활동들 그리고 학교라는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 상황 혹은 다양하게 발전시켜야 하는 상황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직 속에서 어떻게 생활을 할래?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래? 혹은 어떻게 더 잘해볼래?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즉답형 문제처럼 어떠한 공간이 있는데 너는 그 공간을 어떻게 개선하고 싶어? 우리 조직이 갖고 있는 그 공간 너 어떻게 해볼래? 라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을 잘 대답하는 것 또한 하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이
매년 바뀌고 있고 매년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선배들이나 혹은 주변 사람들 중에서 임용 면접을 준비하면서 막 시책 읽고 있고 교육감 말 찾아보고 있고 혹시 이런 거 보셨나요? 그게 바로 이 최신 교육 트렌드가 뭐지? 요즘 국가에서 하는 교육은 뭐지? 요즘 우리 시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 사업이 뭐지? 요즘 학생들한테 기대하고 있는 어떤 역량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최신 교육 트렌드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 조직의 선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요즘 핫한 이슈로는 AI 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정책, 국가의 교육 정책이나 시도별 어떤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국가 단위의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던가 요즘 환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생태적으로 어떤 수업을 할 것인지 이러한 질문도 많이 묻고요. 또 고교학점제 도입이 얼마 남지 않았죠? 고교학점제 어떻게 실현하고 있고 너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 혹은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5가지 교직관, 수업지도, 생활지도, 조직생활, 그리고 최신 교육까지 이 5가지 유형을 벗어나서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유형을 머릿속에 잘 저장을 해뒀다가 우리가 질문을 받았을 때 이거는 내 교직관을 물어보는 거구나, 이거는 내 수업을 물어보는 거구나, 이거는 지금 최신 교육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는 거구나 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정답들을, 우리가 필요한 대답들을 각 카테고리, 각 유형에서 꺼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형화하는 작업만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여러분만의 대답을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면접관들은 이 선생님은 이미 준비가 되었네, 이미 학교에 와도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작년 2023년에는 어떤 문제들이 어떤 카테고리에서 나왔는지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이 임용 면접을 가장 잘 드러내는 지역 3가지를 뽑아봤는데요. 크게 평가원 지역, 서울시, 경기도 이 3가지 지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지역의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평가원을 시작으로 알아볼게요. 평가원은 작년에 교직관을 2문제 출제했고요. 그 다음으로 수업 지도에서 1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생활에서 평가하는 1문제를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2문제, 1문제, 1문제 해서 총 4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서울시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서울시도 교직관에서 2문제를 가장 많이 출제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 수업 지도에서 1문제, 교직관만큼이나 조직생활에서 2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이렇게 교직관 2, 수업지도 1, 조직생활 2 해서 5가지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교직관에서 1문제, 수업 지도에서 2문제, 생활 지도에서 1문제, 조직 생활에서 1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경기도의 5문제는 교직관, 수업지도, 생활지도, 조직생활에 골고루 나왔고요. 수업에 2문제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최신 교육은 하나도 안 나왔는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최신 교육에 있는 AI, 국가 정책, 개정 교육과정, 그리고 생태통합 교육과정과 같은 것들은 조직생활, 생활지도, 수업지도, 그리고 교직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러한 최신 교육 트렌드, 최신 교육 정보들을 볼 때는 이게 수업에서는 어떻게 쓰일 수 있겠다. 학생들의 생활 지도에서는 이렇게 쓰이겠구나. 담임의 학급 활동에서 이렇게 AI를 활용할 수가 있네. 이 고교 학점제는 나의 교직관과는 어떻게 연결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최신 교육 트렌드들은 이 4가지 카테고리에 포함시켜서 답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신 교육은 어느 하나의 특정 지을 수 없을 만큼 다방면으로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카테고리를 빼놨고요. 우리가 이렇게 5가지 유형이 있다는 걸 알고 이 5가지 유형에 대해서 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물어보는 질문들, 어떤 질문들이 나오는지 이제 좀 감이 잡히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5가지 유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질문이 나와도 어떻게 물어봐도 우리는 다 연결시킬 수 있고 우리의 생각을 꺼내서 그걸 완결된 대답으로 만들어서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면접관들은 이분 좋다, 뽑자, 이분 우리 학교에 내년 선생님으로 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기출문제를 통해서 시험을 파헤쳐 봤고요. 이 시험의 특징이 무엇인지도 살펴봤고 기출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기출문제로 출제되는 유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모두 이해를 했으니까 제가 이제는 이 시험을 어떻게 합격하게 만들지 전략 2가지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 2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